지난 강의에서는 현재 완료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과연 그렇게 현재 완료를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영어 표현은 단순해서 딱 두 가지 표현밖에 없다. 그 한 가지가 단순 표현,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have 과거 분사 표현. 기존문법에서 현재 완료라고 하는 have 과거 분사 표현과 단순 표현 딱 두 가지 표현법밖에는 없다. 영어에는 단순 표현은 말 그대로 단순한 표현을 말한다. 그리고 have 과거 분사 표현은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단순하지 않은 표현들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만일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그 나머지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나머지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have 과거 분사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나는 어제 친구와 영화를 봤다라는 이런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런 단순한 내용은 역시 단순 표현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 아래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은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척 봐도 단순 표현의 느낌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단순 표현의 느낌과 맞지 않을 땐 이렇게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숙제를 끝냈다 역시 내용이 단순하고 단순 표현의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숙제를 끝내놓았다 라는 이런 표현은 역시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단순 표현의 느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차가 고장이 났다. 이런 단순한 내용입니다. 단순 과거 사실이죠. 이렇게 단순 과거 사실은 단순 표현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제 고장난 차를 아직 고치지 않아서 지금 차가 고장이 나 있다. 차가 고장이 나 있다. 이런 표현은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나는 서울에서 컸다. 나는 서울에서 자랐다. 이건 역시 단순 과거 사실입니다. 이렇게 단순 과거 사실이니까 역시 단순 표현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하지만 다 커 있다, 다 컸다, 다 성장해 있다. 이런 표현은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장이 완료되어 있다. 이런 내용은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단순 표현은 컸다, 성장했다, 자랐다. 이런 내용만, 이렇게 단순한 내용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성장이 다 이루어져 있다, 성장이 완료되었다. 이런 표현은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have 과거 분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요. 역시 다 읽지 못했다, 책을 다 읽지 못했다, 책 읽기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은 역시 단순 표현으로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 갔다라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 과거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는 한국에 가고 없다, 가고 없다 이런 느낌은 단순 표현의 느낌이 아니죠. 또는 한국에 가 있다. 이건 역시 단순한 표현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요. 나는 LG에 다닌다. 이렇게 어디 어디에 근무한다. 이런 것은 보편적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단순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일해왔다. 지금까지 무엇 해왔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서울에 산다. 이 내용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늘 하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단순 현재형은 늘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에 사용할 수 있는 동사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보았다시피 어디 어디 일을 한다, 근무한다, 또는 나는 어느 학교에 다닌다, 여기처럼 어디 어디에 산다, 이런 내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사실들이기 때문에 단순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1990년 이후로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너 어디 있어? 이런 있냐? 너 어디 있냐? 이 내용은 역시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 지금까지 어디 있어 왔냐? 이런 식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결혼했다. 단순 과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결혼했다를 이렇게 married라는 과거형 동사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got married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married는 형용사입니다. 결혼한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동사로도 got 대신에 비동사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We were married 해도 되는 것이죠. got married라고 한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get 했다. 무엇을 get 했느냐? 결혼한 상태를 get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혼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get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가 내 것이 될 때, 내 것으로 할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get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상태를 내 것이 되게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 결혼한 지 지금까지 얼마가 됐다. 이런 내용은 역시 단순 표현의 느낌하고는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have 과거 분사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we have been married for 10 year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체행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한 상태이다가 여기까지의 의미고요. 이런 결혼한 상태를 10년에다가 맞춘 것이죠. for는 말씀드렸다시피 주체행위를 특정한 곳에 맞추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결혼한 상태를 10년에다가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결혼한 상태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be married라고 해야지 이렇게 married라는 동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행위를 10년 동안 유지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상태를 10년 동안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be married 형태가 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예문을 보시면요. 우리는 내년이면 결혼한 지 10년이 된다. 역시 결혼한 지 얼마가 된다. 이런 내용은 단순 표현의 느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가 된다. 이 10년에 맞췄고요. 그리고 여기까지의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내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by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결혼한 지 10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 will을 쓴 것은 우리가 기존 문법에서 배운 것처럼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will을 쓴 것이 아니라 내년이면 결혼한 지 10년이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의미에서 will을 쓴 것입니다. 만약 내년이면 결혼한 지 10년이 된다는 이런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면 will 대신에 may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will을 쓴 것은 미래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will을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이 분명하다는 의미에서 will을 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숙제를 하고 있다. 예, 단순 표현입니다.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고 있다니까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BING 진행형으로 표현해서 I am doing my homework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내용이죠. 역시 단순 표현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have 과거분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I have done my homework 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have done 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럼 이 둘을 합쳐서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고 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숙제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숙제를 하고 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숙제를 해와서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 세 번째 예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숙제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다. 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세 번째 예문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잠깐 시간의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빨간 선이 굵은 선이 과거의 어느 시점을 표현합니다. 그럼 이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먼저 생긴 사건들은 바로 이전 과거가 되는 것이죠. 빨간 과거의 어느 시점 이전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이후에 생긴 과거 사건들은 바로 이후의 과거가 되는 것이죠. 과거의 어느 시점 이후의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과거의 어느 시점을 포함한 이후의 과거의 내용들, 이후의 과거 사건들은 단순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과거 어느 시점을 포함한 이후 과거 사건들은 단순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먼저 생긴, 이전에 생긴 과거 사건들은 단순 과거형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어느 시점을 단순 과거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생겨난 이전 과거 사건들도 역시 단순 과거형으로 표현해버리면 둘 다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둘 다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둘이 어떤 게 먼저 생긴 과거 사건이고 나중에 생긴 과거 사건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단순형이 아닌 have 과거분사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닌 had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파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났다.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 파티에 도착했을 때 이것이 바로 과거의 어느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미 떠났다는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먼저 생긴 과거, 먼저 있었던 이전의 과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은 단순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보다 먼저 생긴 이미 떠났다는 이 내용은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have 과거 분사형을 써야 하는 것이고 내용이 과거의 내용이기 때문에 had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의 어느 시점,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단순 과거형으로 표현했고요. 그보다 먼저 생긴 과거, 이전의 과거 내용은 had 과거 분사로 표현된 것입니다. 김정일은 1942년 2월에 태어난 것으로 여겨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여겨진다는 현재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태어난 것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표현해야 하는데 여기 투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투동사가 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과거형을 이 자리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표현해야 하는데 과거형은 쓸 수 없고 그래서 단순형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have 과거분사를 이용해서 이것이 과거의 일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6살 소년이 학교 놀이터에 총에 맞은 후 사망했다.
분명히 사망한 것은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뉴스라는 것은 항상 새로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거형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현실감 있게 현재형을 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이가 사망한 것은 과거 사실이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현재로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단순 표현으로는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have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과거 사실임에도 이렇게 현재형이 쓰였기 때문에 현재의 느낌을 줄 수 있는 have 과거 분사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RM을 또 보시면 must 같은 경우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표현해야 하는데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역시 단순형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have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이것이 과거 사실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본 미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본 미래니까 이것은 현재다. 현재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 과거형이 아닌 단순 현재형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예문을 보시면 그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게 과거의 어느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것은 과거의 시점에서 본 미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현재형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sad는 과거의 어느 시점,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때는 would가 아니라 여기에서 본 미래의 일이니까 현재다. 그래서 이것을 will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이전에 생긴 사건들은 이전 과거라고 보시는 것이고요. 그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이후에 생긴 과거의 사건은 이후 과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니까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이후에 생긴 과거이니까 이건 역시도 과거인 것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과거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먼저 생긴 것도 과거고 그 이후에 생긴 것도 과거인 것이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는 과거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would를 쓰는 게 맞는 것이고요. 기존 문법에서는 이것을 시제일치라는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굵은 빨간 선이 미래의 어느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이고요. 그것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들은 이전 미래, 그 다음에 그것보다 나중에 생긴 미래의 사건들은 이후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어느 시점을 포함한 이후 미래는 단순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단순 현재형으로 이후 미래 사건, 미래의 어느 시점을 포함한 이후 미래의 사건은 단순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미래의 어느 시점보다 먼저 있었던 이전 미래는 역시 단순형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have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둘을 구분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메모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분명 떠났을 거야 라는 이런 미래의 내용입니다. 바로 내가 이 메모를 읽을 때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분명 떠났을 거야, 이것이 그보다 미래의 어느 시점보다 먼저 발생한 이전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어느 시점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보다 먼저 발생한 이전 미래는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read가 바로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보다 먼저 발생한 이전 미래는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전 미래는 have 과거 분사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will이 쓰였는데요. will이 쓰인 것은 역시 미래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분명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그냥 떠났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분명 떠났을 거야라는 것이죠. will은 여기서 역할은 주어의 태도나 행동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내가 떠나겠다는, 떠났을 거라는 이런 행위를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 lead라는 동사는 미래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에 will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will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메모를 읽을 때쯤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메모를 분명 읽을 때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주어의 태도나 행동을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조건이죠. 내가 이 메모를 읽을 때쯤 이라는 단순한 조건이지 이것을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메모를 읽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죠. 반면에 여기서는 나의 태도를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죠. 나는 분명 떠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 메모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분명히 떠났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will을 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ill은 여기서 will이 하는 역할은 주어의 태도나 행동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오는 것을 알았으면 그가 공항으로 그녀를 분명 마중 나갔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은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알았다면 무엇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형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역시 주어의 태도나 행동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would를 썼습니다. 반면에 아래의 예문을 보시면 만약 내가 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공항으로 분명 너를 마중 나갔을 텐데 이런 내용은 결국 내가 몰라서 네가 오는 것을 몰라서 마중 나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 과거의 사실과 다른 내용 다르게 각색하거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꾸며내거나 이럴 때는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ave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had 과거 분사로 표현했고 역시 주어의 태도를 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거의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각색한다든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얘기를 꾸며낸다든가 이럴 때는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have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종종 듣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어쩌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거 사실, 역사적 사실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랬으면 저랬을 텐데 하고 지금 없는 얘기를 꾸며서 만들어내서 하고 있는 이런 문맥에서는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표현은 사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 때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만들어낸다든가 역사적 사실을 각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 때는 단순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have 과거 분사를 써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had 과거분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기존 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가정법 과거 완료의 내용을 들어보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have 과거분사를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have 과거분사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창하게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렇게까지 말할 어렵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아닌 것이고요. 그냥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have 과거분사로 표현해야 한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만간 시간이 되는 대로 가정법은 없다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주어의 바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I wish라고 지금 주어의 바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램이 과거의 사실과 다른 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과 다른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ave 과거분사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당연히 과거의 내용이니까 had 과거분사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기존 문법에서는 I wish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suppose가 나옵니다. 이 suppose는 내 마음대로 한번 정해보는 것이죠. 이렇다고 한번 정해보고 저렇다고 한번 정해보고 여기서는 그녀가 너의 딸이라고 한번 정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겠냐라는 이런 내용인데 역시 사실과 과거 사실과 다른 것을 지금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have 과거분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조동사 중에 be supposed to 조동사가 있죠. be supposed 조동사가 왜 무엇 해야 한다 또는 무엇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냐면 suppose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지만 be supposed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정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투동사가 나오니까 무엇 하도록 정해진 것이죠.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 하도록 나는 정해진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정해졌냐? 예를 들어 약속을 했다면 친구하고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나는 친구를 3시에 만나도록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만약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면 나는 도서관에서 조용하도록 정해진 것이죠. 왜? 규칙에 의해서 나는 도서관에서는 조용하도록 정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be supposed to가 무엇 하도록 무엇 해야만 한다 또는 무엇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suppose라는 그렇게 무언가를 정하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그런 조동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누가 너를 여기서 만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했다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have 과거분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너는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 표현은 땄으면 땄고 못 땄으면 못 땄지 딸 수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have 과거분사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너는 그를 죽일 수도 있었다. 역시 죽였으면 죽였고 못 죽였으면 못 죽였지 죽일 수도 있었다. 이런 내용은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have 과거분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너 그 영화 봤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죠. 네 번째는 보지 못한 영화를 봤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했고요. 다섯 번째 예문을 보시면 왜 집들이 같은 데 가면 집주인이 아유 이런 거 사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물건을 사왔는데 뭐 사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표현은 단순 표현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단순 표현으로 표현을 한다면 정말로 사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녀는 어쩌면 길을 잃었을 수도 있다 라고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꾸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한 것이고요. 예, 오늘은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결국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단순 표현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have 과거 분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앞에서 본 내용부터 이 마지막 내용까지 단순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have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전치사도 동사다. 우리는 전치사를 단지 전치사로만 보는데 사실 전치사는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치사도 동사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